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7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 흥신소까지 고용했다가 자신이 먼저 불륜에 빠진 사건입니다. 강릉의 한 카페 사장 정미 씨.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고거래 핑계로 자꾸 외출하는 남편, 그리고 나타난 수상한 남자 도윤. 그가 정미 씨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는데 남편이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넘어갔어요. 과연 정미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27년 신사로 통했던 남편 문호의 진짜 모습은?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강릉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카페 바람의 언덕을 운영하는 이정미다. 올해 51,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다. 아이는 없지만 남편 문호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그랬다. 문호는 지역 신문사 강릉데일리 편집장이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항상 정장 차림으로 다니며 말투도 정중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신사라고 불렀다. 나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문호가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 처음엔 기사 검색하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보, 뭐해? 물어보면 요즘 중고거래 앱이 재밌더라. 새 것 같은 걸 정말 싸게 살 수 있어라고 답했다. 처음엔 경제적이고 알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신문사 편집장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며칠 후부터 집에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캠핑 테이블, 원두 그라인더, 런닝화, 블렌더, 헬스 기구까지. 이거 정말 새 것 같지? 반값에 샀어. 문호는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나간다며 외출이 잦아졌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래해야 한다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자주 나갔다. 장사하랴, 남편 밥 챙기랴, 바쁜 나는 그러려니 했다. 오히려 집안일에서 벗어나 취미 생활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문호가 외출하는 날은 항상 내 카페 매출이 좋은 날이었다는 것이다. 주말이나 날씨 좋은 날 손님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그런 날에 카페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평상시엔 힘들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던 남편인데 말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몰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전화를 걸었지만 문호는 받지 않았다. 거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라고 나중에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중고거래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것도 전화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날 밤 문호를 유심히 관찰했다. 핸드폰 화면을 힐끗 봤는데 중고거래 앱이 아니라 카카오톡이었다.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가끔 웃기도 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문호가 핸드폰 보며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다. 변화의 신호는 어느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문호가 오늘 좋은 운동화 거래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뒤였다. 카페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손님이 들어왔다. 키 180cm 정도의 어깨가 넓고 근육질인 남자였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잘생겼다. 깔끔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운동화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이사 온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커피를 내어드리며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일하다가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일 때문에요 라고 답했다. 무슨 일 하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처음 만난 손님에게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 도윤은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라며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다. C&S 조사 컨설팅 대표 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사 컨설팅이라니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그 후 도윤은 정말로 자주 왔다. 월, 수, 금 오전 10시쯤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일정해졌다. 조용히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책을 읽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계산할 때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인사는 빼먹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사건이 터졌다. 문호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갔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깜빡했나 보다. 설거지하다가 핸드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다. 화면을 흘끗 봤는데 러닝업 하실 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남편분 정말 친절하시네요. 히읗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라는 메시지였다. 발신자 이름은 윤세나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윤세나라는 여자가 누구지? 왜 우리 남편을 친절하다고 하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대화창을 열어봤다. 문호와 윤세나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운동화 상태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안 신어서 새 것 같아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오늘 오후 3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그리고 가장 최근 메시지에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가 러닝화를 신고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다. 이렇게 잘 맞네요. 정말 감사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지? 정말 단순한 중고 거래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가? 샤워 끝낸 문호가 나왔을 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굴었다. 여보, 핸드폰 여기 놔뒀어. 아, 깜빡했네. 고마워. 문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소파로 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7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윤세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며칠 후 금요일 오후 2시쯤이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다. 핸드폰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윤세나였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다. 운동복 차림에 긴 생머리를 묶은 모습이 정말 싱그러워 보였다.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문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포장으로 가져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2잔이라니 혹시 하나는 우리 남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윤세나는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가끔 시계를 보고 문 쪽을 힐끗거렸다. 분명히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만들면서 슬금슬금 관찰해봤다. 정말 예쁘고 활기찬 여자였다. 나와는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젊은 여자. 27년 결혼 생활에 지친 중년 남성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만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윤세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정미 사장님. 도윤이 카운터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네, 잠깐만요. 윤세나에게 커피를 먼저 내어드리고 도윤과 함께 카페 안쪽 테이블로 갔다. 사실 저는 사장님 남편분께 의뢰받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분이 저희 회사에 의뢰하신 내용은 아내분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제 반응을 테스트한다고요? 네. 바로 불륜 유혹에 대한 반응 말입니다. 남편분께서 아내분이 다른 남자의 접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골 손님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사장님의 반응을 살펴봤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도윤이 카페에 온 것도 친절하게 인사한 것도 모두 남편이 시킨 일이었다는 말인가? 27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나를 의심해서 흥신소까지 고용했다는 건가? 그런데요. 도윤이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원래 계획은 제가 사장님께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반응을 보는 거였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요? 저쪽 윤세나 씨가 바로 그 변수입니다. 원래는 남편분과 중고 거래하는 일반인 역할이었는데 남편분이 그분께 진심으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시험하려다가 자기가 먼저 바람난 거라는 말인가? 증거도 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아서 윤세나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문호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윤세나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남편분이 실제로 그 여자분을 좋아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래 관계였는데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대화 내용도 개인적인 얘기로 바뀌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잦은 외출, 핸드폰을 보며 웃는 모습, 모든 게 윤세나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문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A사 용지 2장이 놓여 있었다. 여보, 늦었네. 저녁은? 문호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테이블 위 종이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앉아.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문호가 조심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첫 번째 종이를 그 앞으로 밀어줬다. C&S 조사 컨설팅 의뢰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의뢰인 이문호, 조사 대상 이정미, 조사 목적 배우자의 외부 유혹에 대한 반응 조사라고 적혀 있었다. 문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정미야, 이게 어떻게... 두 번째도 봐.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두 번째 종이는 사진들이었다. 윤세나와 카페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문호, 윤세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문호,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세나에게 키스하는 문호의 모습까지. 정미야, 오해야. 이건 오해라고. 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뭐가 오해야? 내가 나를 의심해서 흥신소 고용한 거? 아니면 내가 그 어린 여자한테 빠진 거? 문호가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냥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중고거래 상대방이었는데. 근데 진짜 좋아하게 됐지?
내가 말을 끊었다. 2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문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쳤었어. 정신 나가서 그런 거야. 한 번? 나는 일어나서 문호를 내려다봤다. 문호야, 나한테는 한 번의 배신도 충분히 많아. 정미야, 정말 제발. 우리 27년을. 그 27년을 내가 망쳤어. 문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모습이 더 처량해 보였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카페 CCTV에 다 찍혀 있어. 너랑 그 여자가 카페 앞에서 만난 거. 그리고 중고거래 앱 대화 기록도 다 캡처해뒀어. 법적 문제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분할 협의에 협조해. 문호가 멍하니 나를 올려다봤다. 정미야, 정말 이혼까지. 아니면 동네 방네방네 떠들어도 상관없고. 나는 냉정했다. 강릉이 얼마나 좁은 곳인지 알잖아. 신문사 편집장이 아내 뒷조사 시키다가 스스로 바람 피운 얘기가 퍼지면 어떨까? 문호가 완전히 무너졌다. 지역 신문사 편집장으로서의 체면, 동네에서의 평판, 모든 걸 잃을 상황이었다. 정미야, 내가 정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일 짐 싸서 나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윤세나한테도 잘해줘.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날 밤 문호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문호는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정미야, 정말 미안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문호가 모든 걸 인정하고 재산 분할에도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집과 카페는 내가 갖기로 했고 위자료도 받기로 했다. 강릉 같은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었다. 신문사 편집장이 아내 뒷조사 시키다가 자기가 바람났대 27년 살았는데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정미 씨가 워낙 똑똑하게 처리했던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문호는 신문사에서도 결국 그만둬야 했다. 신사라고 불리던 그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은 서울 어딘가에서 프리랜서 기자 일을 한다고 들었다. 윤세나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 한 달쯤 후였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았어요. 처음엔 정말 중고 거래인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나는 담담히 답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한테 속은 거니까.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신 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만났거든요. 그것도 당신 자유예요. 이미 끝난 일이고요. 윤세나가 한참 울더니 말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내 인생을 남자 때문에 망칠 순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슬로건을 붙였다. 믿음을 판별하는 건 의심이 아니라 시간이다. 도윤도 한 번 더 찾아왔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당신은 일한 것뿐이에요. 의뢰받은 대로 했을 뿐이고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앞으로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번 일은 비용 받지 않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혼 후 카페 매출이 더 늘었다.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여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처리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생각했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후회는 안 하세요? 27년을 버린 게 아니라 27년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몇 달 후 강릉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카페에 왔다. 사장님, 저희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요즘 남편이 이상해요. 혹시 조언 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일단 커피부터 드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해보셨는지부터요.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시작이다. 51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시험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을 거니까. 믿을 사람은 시간이 증명해주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저절로 걸러질 테니까. 바람의 언덕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